9장 3절 모평균 뮤의 검정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 절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고 있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모평균 뮤를 어떻게 검정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내용을 서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모평균 뮤를 검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뮤를 검정하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할 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는 전체 모집단은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검정 통계량은 G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루트 n분의, 자, 여기가 시그마예요. 자, 이 시그마를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통계량을 우리가 G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G 통계량은 평균은 0 그리고 분산이 1로 되는 정규 분포에 근사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표본 분포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번에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그마를 모를 때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이걸 G 통계량이라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는 시그마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것을 표준 오차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검정하는 이 통계량을 우리는 T 통계량이라 한다는 것도 역시 표본 분포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T 통계량은 자유도가 n-1이 되는 자유도가 n-1이 되는 T 분포를 따릅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그마를 알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그마를 모를 때는 T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한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T 분포는 보통 소표본으로 계산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전제 조건은 전체 모집단은 정규 분포라는 가정, 그리고 시그마를 모르고 있다라는 가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표본이라는 가정하에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만일 표본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미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자유도가 n-1인 T 분포는 자유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준화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미 배웠잖아요. 따라서 n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T 통계량은 G 통계량으로 바꿔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전히 시그마를 모를 때는 이 시그마 대신에 표준오차로 바꿔서 계산해도 거의 근사적으로 이 정규분포화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즉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n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정규분포화 된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T 통계량을 갖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n을 증가시키면 T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T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소표본이었다라는 가정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출근 시간대에 출근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1시간이 더 넘게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귀무가설은 출근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립하는 대립가설은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1시간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귀무가설은 뮤가 1시간이다, 즉 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이다 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은 아니다, 얘는 60분보다 더 많이 걸린다 라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표본을 선택을 했는데 9일간만 계산했습니다. n이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계산하니까 65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가 표준 오차가 10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각할 수 없는지 또는 기각할 수 있는지를 판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유의 수준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유의 수준 알파는 0.05라 놓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대신 표준 오차가 주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표본의 개수도 9개니까 소표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도가 9-니까 자유도가 8이 되는 T분포를 따르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통계량은 T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T통계량을 계산합니다. 루트 n이 9예요. 그리고 S가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X바는 65. 그리고 자, 여기 뮤0는 귀무가설로 놓은 평균값을 말합니다. 60이에요. 자, 이걸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3분의 10분의 65-60이니까 이거 5예요. 자, 이제 분자의 분모 1로 보고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니까 자, 이제 3 곱하기 10분의 5는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10분의 5는 2분의 1이죠. 2분의 3이니까 얘는 1.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t의 값이 1.5가 나왔습니다. 자, t분포도 좌우 대칭이 되는 분포입니다. t분포도 좌우 대칭이 되는 분포이고요. 우리는 교재 부록에 보면 나와 있는 t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t값은 여기가 지금 1.5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부록을 통해서 자유도가 8일 때 이 t값이 1.5가 나오는 값은 대략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부록이 필요하니까요. 그 부록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일부만 다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t의 값이 1.397이 되는 값이 있고요. 1.397 여기쯤에 있겠네요. 1.397이 된다면은 이렇게 될 때 1.397 여기서 t분포에서 이 윗꼬리 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윗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윗부분의 넓이가 위에 적혀 있습니다. 0.1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뒤에 도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t의 값이 1.860일 때요. 1.860 여기입니다. 1.860일 때 요거보다 큰 요 확률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0.05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0.0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t값을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이 t값을 t분포에다 대입해서 보니까 지금 1.5는 1.5로 해서 계산했던 이 식을 보면은 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 p의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그 부록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여기 보다시피 자,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잖아요. 요거보다 클 때 윗꼬리 넓이가 0.05니까 0.05보다는 분명히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 여기가 1.397보다 클 때 확률이 0.10이라 했으니까 1.5보다 클 확률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p값은 0.05와 0.10 사이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기각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p의 값을 우리가 알파라는 이 유의수준 값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0.05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요 유의수준 값보다는 크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 귀무가설 H0를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각력을 이용해서 계산해 본다면 이제 유의수준이 0.05잖아요. 유의수준 0.05는 요 주황색 빗금친 부분의 요 넓이가 정확하게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t의 값이 요 주황색으로
B금치 요 색칠한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기각력이 되거든요. 여기가 기각력입니다. 유의 수준을 0.0으로 잡았으니까요. 요 기각력 안에 요 숫자가 놓이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인데, 보다시피 요 1.5라는 요 값은, 이 t 값은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됐어요. 즉 p 값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든 또는 기각력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구별하든 간에 두 가지 다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누군가는 1시간이 걸린다, 누군가는 아니다, 1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 지금 데이터 값만 갖고는, 문제에서 제시된 이 조건만 갖고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1시간보다 더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20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3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조사하여 평균 콜레스테롤을 조사해 보니까 23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인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심장마비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의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은 수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귀무가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20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자,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것이 지금 231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에 대한 심장마비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0.05로 계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표본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표본 평균은 231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개수는 30이었었고요. 그리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2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30인데요. 우리가 보통 대표본을 얘기를 할 때 30보다 큰 같으면 대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t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분포를 이용해서 역시 계산을 해볼 때 t는, 자, 루트 n, n이 30이에요. 그리고 표본 표준 오차가 20이었었고요. 그리고 x바가 231이고, 그리고 귀무가설의 평균은 220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합니다. 내항분의 외항을 계산했죠. 내항분의 외항이니까 루트 30.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재의 결과를 활용해서 그 결과만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20분의 11이거든요. 자, 이걸 계산하니까 대략 이 값을 구해본 결과 이 값이 3.0125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대립가설은 220보다 크다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도 윗꼬리 검증을 할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t 분포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이 t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꽤 큰 값이 나왔네요. 여기에 3.0125예요. 자, 그런데 유의 수준을 우리가 0.0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확인해 봤던 것처럼 0.05보다 클 때 t 값은 1.860입니다. 1.860 여기쯤에 있겠네요. 자, 요 빗금친 영역이 바로 이 넓이가 0.05예요. 우리 뒤에 부록에 보면은 t가 자유도가 29일 때, 자유도 29일 때, n-1이 자유도예요. 자유도 29일 때 t 값이 이렇게 되는 확률 값이 표현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각력 안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1.860보다 클 때, t값이 1.860보다 클 때 요 확률이 0.05예요. 이 확률이 바로 유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요 비금친 영역이 바로 기강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색칠한 영역이 기강력이 되는데 바로 이 t값이 기강력 안에 속했잖아요. 1.860보다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론은 H0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립가설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은 곧 여기에서 이 평균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의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은 수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그 더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던 이 출근 시간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을 했었다 했었죠. 이번에는 이것은 단측 검정이었었습니다. 그 윗꼬리 검정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양측 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측 검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출근 시간이 60분이 걸린다는 말과 출근 시간은 60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60분보다 작게 걸리거나 60분보다 크게 걸리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은 뮤 이퀄 60 그리고 대립가설은 뮤가 60이 아니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X반은 65가 되고 그리고 S는 10이었었고요. 그리고 N은 9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T 분포 값을 역시 또 계산합니다. 양측 검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65 마이너스 그리고 평균 뮤0는 60이에요. 자, 그리고 루트 N은 9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10이에요. 자, 이거 앞에서 계산했을 때 이건 2분의 3이 나왔었고 이것이 1.5였었잖아요. 좀 전에 했던 이 그림 그대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원래 뒤에 부록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 T 분포에 의한 확률 값은 이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꼬리 부분에 비금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양측 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양측 검정을 하게 될 때 이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 끝으로 계산할 때 0.05일 때 1.860이었다면 지금 유의 수준은 여전히 알파는 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에 여기가 요 부분의 넓이가 두 개 합쳐서 0.05가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0.025가 되는 그런 t값이 얼마인지 또 찾아봐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록에 있는 걸 통해서 하는데요. 자유도가 n이 9니까 자유도가 8일 때 0.025라는 확률 값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0.025라는 윗꼬리 넓이가 0.025가 되려면 여기가 2.306이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306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도 0.025가 돼요. 두 개 합치면은 0.05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살펴볼까요? 우리는 1.5라는 t 값이 나왔는데 t 값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안에 속하게 되면 기각력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양쪽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요 t의 값이 요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기각력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문은 그 출근 시간이 60분이다. 그 60분보다 더 걸린다라고 놓고 풀든 간에 또는 이렇게 양측 검증해서 아니다. 60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표본의 개수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T 통계량은 G 통계량으로 계산한 결과랑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T 분포는 표준화된 정규 분포에 근사화된다는 것을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본일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표본 분포 이후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측 검정, 양측 검정, 그리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이와 같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T 통계량이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 P값을 사용하거나 기각용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검정 통계량이 T 통계량이니까 확률값을 계산할 때 부록에 있는 확률값을 계산할 때 T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차이만 잘 구별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에서 대표본 조사인교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비록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표본수가 많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모르면 여기가 S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T 분포가 되겠죠. 그런데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S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수렴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T 분포는 표준화된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규 분포가 아닐지라도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은 G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는 얘기예요.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비록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지라도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표본은 정규 분포화 된다는 것을 앞에서 역시 표본 분포 이론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평균에 대한 검증을 할 때 대표본이라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닐지라도 표본들로 인해서 얻어진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니까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 할지라도 T 분포는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로 근사된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 검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귀무가설과 그리고 대립가설을 각각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단측 검정을 할 경우나 양측 검정할 때 각각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가정할 때요, 이거는 뮤 이퀄 뮤제로하고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크다 같지 않다 했던 거 별반 다를 바 없죠. 뮤 대신에 P로 바꿔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 비율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귀무가설을 바로 뮤가 뮤제로다라고 했다면은 그 마찬가지로 P가 P제로다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하니까 모평균일 때는 뮤가 뮤제로다 했을 때 모비율을 계산할 때는 바로 그 귀무가설을 P는 P제로다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꼬리 검증할 때는 P가 P제로보다 작다, 윗꼬리 검증을 할 때는 P가 P제로보다 크다, 양쪽을 다 조사하고자 할 때는 P가 P제로가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대립가설 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요. 여기가 P바가 아닙니다. 바로 귀무가설에 놓은 그 P0 값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G 통계량으로 놓으면 이 G 통계량은 보다시피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평균은 0이고 그리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면 표본 비율, 그리고 얘는 귀무가설에서 놓는 P0 값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LCD 모니터를 생산하는데 P는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불량률이
0.02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불량률이 0.02보다는 더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불량률이 0.0이라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0.02보다 크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샘플의 개수가 400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개의 모니터가 불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00개 정도라면 우리가 대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NP하고 NQ를 곱한 것이 다 5보다 크나 같으면 대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비율 계산할 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표본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본 비율은 400분의 그 다음에 15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죠. 이걸 계산하니까 0.0375가 나오는군요. 0.037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모비율을 조사하려고 하잖아요. 모비율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비율에 대한 지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여기는 P바 마이너스 P0 루트 N분의 여기가 P바가 아니라 P0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P0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P0, 1 마이너스 P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값을 대입합니다. 0.0375 마이너스 P0 값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0.0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다 0.01을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N은 4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02 그리고 곱하기 자 이제 여기는 0.1에서 0.01을 뺀 거니까 0.98 이렇게 됐습니다.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니까 2.5가 나오는군요. 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지 통계량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지 통계량 값이 2.5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우측 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윗꼬리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은 0.05로 잡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05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0.05가 된다면은 이때 여기 0.05가 되는 값은 우측 검정을 하고 있거든요. 1.645 정도 돼요. 자, 그래서 1.645보다 크게 될 이 확률이 0.05가 돼요. 양측 검정하면 여기가 0.025, 여기도 0.02가 되는 값은 1.96이지만은 한쪽만 계산하게 될 때 0.05가 되고 나머지가 0.95가 될 때 그 경계값은 1.645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기강력이거든요. 여기가 기강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했던 이 지 통계량 값이 바로 이 기강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강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회사에서 모니터를 생산했을 때 불량률이 0.0이라고 한 말을 이걸 기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0.02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P값을 계산하면 0.4938이라는 얘기고 0.4938은 여기 반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반이 이제 되려면은 이게 P값이 0.0062, 즉 여기 보면 노란색 2.5보다 클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이 확률이 0.0062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값은 0.05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니까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기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각력에 속하니까 기각된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직접 P값을 계산해서도 역시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단측 검정, 양측 검정,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이걸로 계산하는데 여기가 P0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다시피 P값을 갖고 계산할 때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하고 크면은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살펴봤던 것처럼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해서 뒤에 부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값을 나타내게 되는 그 G값 또는 이제 T분포라면 T값을 계산해서 기각요 안에 속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기각요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구독률이 12%를 넘어야 광고주들이 광고를 그 신문에다 기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률이 12%가 넘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새 신문을 발행하는 그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걸 발행해도 광고가 들어오니까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먼저 표본조사를 해본 겁니다. 400명의 주민 중에서 58명이 구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조사를, 표본조사를 가지고 얻은 결론으로부터 구독률이 전체 새로운 신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구독률이 12%를 초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모 비율이 자, 이제 12%를 넘어야 광고주가 광고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100분의 12, 즉 0.12가 우리가 귀무가설 H0입니다. 이제 대립가설은 12%를 넘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P가 0.12보다 큰 것이 바로 대립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0.12, 대립가설은 0.12보다 크다라고 놓겠습니다. 400명 중에서 58명이 구독할 것으로 했다고 했었으니까 표본 비율을 계산해 보면 400분의 58입니다. 이거 역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 결과를 쓰겠습니다. 0.145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0.14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G통계량을 계산합니다. G통계량 값을 계산하는데요. 자, 400명 중에 58명이 계산했으니까 표본 비율은 0.14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P0 값입니다. P0 값은 0.12예요. 그 다음에 루트 400분의 0.12 곱하기 0. 그 다음에 88 이와 같이 됐습니다. 왜냐면 1-P0거든요. 자, 이걸 계산한 결과를 역시 계산기의 결과가 필요하니까 그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죠. 이걸 계산했더니만 이 검정 통계량 값이 1.54가 나왔군요. 1.54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똑같이 표준화된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 우측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G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본 결과 1.54가 나왔던 거예요. 그 유의 수준은 역시 그냥 알파는 0.05라 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0.05가 됐을 때 그때 G의 값은, G 통계량 값은 여기 1.645예요. 즉 1.645보다 클 확률이 여기가 0.05란 얘기고, 이번에 이 파란색 빗금친 영역이 바로 기각력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바로 기각력이에요. 그런데 이 통계량 G값은 기각력에 속하려면 1.645보다 커야 되거든요. 1.645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1.5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게 됐으니까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독률이 12%를 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표본으로 얻어진 결과가 0.145니까 14.5%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구독률이 12%를 초과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신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더 많은 통계 조사를 내보고 더 정확한 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기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통계 조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만약에 회사를 창업하거나 신문을 발행할 될 경우는 당연히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계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과목이고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듈을 추정하는 방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9의 4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를 해서 우리가 출구조사를 하고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후보자가 2명이 되는 한 선거구에서 총 765명의 출구조사 응답자 중 1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407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초과하여 당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역시 모비율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생각합니다. 귀무가설은 자, 이제 P가 0.5라고 볼 것이고 대립가설은 50%를 초과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0.5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의수준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0.0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표본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표본 비율은 전체 765명 중에서 1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07명이었군요. 자, 이걸 확률을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계산 결과를 쓰겠습니다. 0.532가 나왔군요. 0.532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제 모 비율을 추정하려고 하니까 지 통계량에다 계산하겠습니다. 지 통계량 표본 비율 0.532 마이너스 P 제로 값이 0.5예요. 루트. 자, 그리고 전체 765명이에요. 전체 출구조사 765명 중에서 자, 이제 P 제로 값은 0.5예요. 이게 P가 아니라 P 제로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P 제로거든요. P 제로 값은 0.5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0.5 곱하기 1-0.5니까 0.5가 됐습니다. 이거 계산 결과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책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계산 결과를 해보니까 이게 1.77이 나오는군요. 1.77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G 스퀘어 값이 1.77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귀무가설은 H0는 0.5로 잡은 거고 대립가설은 0.5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G 통계량은 표준화된 정기분포 곡선을 따르게 됐죠. 자, 이제 우리는 G 통계량을 계산하니까 여기가 1.77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다시피 우측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의 수준은 0.0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때 보다시피 0.05에서 1.645예요. 1.645는 여기 있네요. 요 파란색 빗금친 영역이 바로 기각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 값이 확률, 요 부분의 확률 값은 0.05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이 1.77이라는 이 G 통계량 값은 보다시피 기각력 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각력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자연스럽게 대립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이걸 선택해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후보의 득표율은 50%를 넘어섰구나. 그럼 당선자는 1번 후보가 당선이 됐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앞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평균을 검정할 때 우리가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르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모비율을 검증하는 경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검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순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통계적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어떻게 세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어떤 걸 할 것인지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고 교재 부록에 나와 있는 그 T분포든 정규분포든 간에 확률값을 계산해서 그 T값이나 또는 G값이 어느 값인지를 보고 그 값이 기각요 안에 속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기각요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는 P값을 직접 계산해서 판단을 내려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검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추정과 검정 이 모든 것들은 저 앞에서 배웠던 표본분포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표본분포, 추정, 검정 반드시 한꺼번에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재 제1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